제7교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을 가지고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실수배까지 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곱셈을 한번 배워보자 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확하게 처음에 이해하고 푸시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표를 행렬로 나타내기 그래서요. 표를 행렬로 나타내면 연산이 간편해집니다 그랬고요. 자, 행렬의 크기 그랬어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는 행렬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 행렬의 크기는 두 행렬의 곱셈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곱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두 개가 꼭 똑같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모양은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 모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표와 잔디가 엄마 심부름으로 마트에 갔는데요. 자, 한번 뭐뭐를 사야 할지, 과일 가격은 얼마인지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야 할 과일은 사과, 포도, 오렌지고요. 자, A마트하고 B마트가 있네요. 그죠? 자, 어느 마트의 가격이 얼마나 더 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봐서 우리가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이걸 가지고 행렬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사야 할 과일을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본다면요. 자, 요건 행렬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6, 30, 그죠? 6, 30, 이렇게 하고, 4, 8, 5.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과일 가격을 Y로 한번 해서 행렬을 만들어 보면요. 1000, 그 다음에 여기는 1500, 그 다음에 4000, 그 다음에 3000, 그 다음에 1000, 2000.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X는 지금 두 사람이 필요한 과일의 개수고요. Y는 두 마트의 과일 가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곱할 때 X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가로로 이렇게 둘로 나눌 거고요. Y는 세로로 이렇게 나눠서 곱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직접 한번 써볼 겁니다. 자, 6하고 1000 곱합니다. 그죠? 그럼 6000, 3하고 4000을 곱해요. 그럼 12000, 그 다음 10하고 1000을 곱합니다. 그럼 다 합치면 얼마 나오나요? 28000. 그럼 28000.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485와 1000, 4000, 1000을 곱합니다. 그러면 4000, 32000, 5000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41000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그쵸? 또 이번에는 6, 30하고 1500, 3000, 2000 쪽을 곱해 봅니다. 그죠? 그러면 9000, 9000, 2만 그러면 38000. 38000. 그 다음에 485와 역시 1500, 3000, 2000을 곱합니다. 그러면 6000, 24000, 4만원이네요. 그러면 4만. 자, 동그라미가 4개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거예요. 그죠? 이 첫 번째 열에 있는 28000하고 41000은 준표가 A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과일의 가격인 거고요. 그쵸? 이걸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8000하고 4만은 두 번째 마트, 그죠? B마트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보통 제일 많이 보는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인데요. 연습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쵸? 행렬이 나올 때에 첫 번째 나오는 행렬은 이렇게 가로로 나누고 두 번째 행렬은 세로로 나눠서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암산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머리셈으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2는 4, 거기서 마이너스 1 뺀 거니까 3. 또 이쪽에 1, 2는 2, 1, 0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0이죠. 그러니까 2 됐고요. 그 다음에 2, 0은 0, 1, 4는 4, 그래서 4 나오고요. 1, 0은 0, 0, 4는 0 해서 0 나오죠. 네. 방법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BA로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4, 2, 2 마일 나오죠. 같아요? 아, 같지 않지요. 그죠? 네. AB랑 BA 행렬을 바꿨을 때는 같지 않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AB와 BA가 어떻다?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행렬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단위 행렬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단위 행렬 전 시간에 봤는데요. 그죠? 예, 1001 정사각 행렬에서 대각선으로 1이 있고 나머지가 0인 친구들을 단위 행렬 그랬었는데요. A 행렬이 있었어요. 자, 그 A 행렬에다 단위 행렬을 곱해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다시 A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 행렬을 곱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죠? 앞에 곱해 볼까요, 한번? 1001에다가 자, 이렇게 나눠서 210 AI와 IA를 곱해 봤을 때죠. 이때는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AB와 BA는 같지 않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단위 행렬에서는 같아지네요. 그쵸? 네, 이때는 단위 행렬일 때에는 이것이 같은 것이다. 요것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수업 정리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두 행렬을 곱하려면 앞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그렇군요. 열의 개수랑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대요. 이때 곱한 행렬의 크기는 앞 행렬의 행의 개수와 뒤 행렬의 열의 개수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앞 행렬의 i번째 행과 뒤 행렬의 j 번째 열이 각각 대응되는 원소들의 곱의 합이 행렬에서 하나의 성분을 만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상생활 문제를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